자, 보겠습니다. 1분 복습. 지난주에 무슨 말 했어요? 로마 했죠? 빨리 볼게. 로마는 맨 처음에 200년 동안 왕정이었대요. 제가 보니까 BC 750년에서 BC 510년. 250년간 왕정을 하다가 귀족들이 왕을 몰아내고 귀족들이 정치했다. 무슨 정이 돼요? 귀족정. 그러면 귀족정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죠. 화백회의 같이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사실상 로마를 다스린 게 양로원이야, 원로원이야? 원로원. 그러면 귀족 300명 중에 2명 정도 반장 같은 걸 뽑았죠. 이거를 따라해볼게요. 무슨 관이라 불러요? 집정관. 그러면 원로원이 지금의 국회면 집정관은 몇 명이야? 2명. 왜? 1명 하면 독재할 수 있으니까. 임기도 짧아요. 몇 년? 1년이야.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 그리스랑 똑같이 귀족들이 다 해먹고 있는데 평민들이 돈 벌어가지고 농사 잘 져가지고 성장해서 전쟁할 때 무슨 보병으로 역할을 해요? 중장보병으로 역할을 하죠. 그러면 귀족보다 평민들이 역할을 더 많이 하는데 아무 권력이 없죠. 근데 귀족들은 평민들에게 권력 주기 싫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BC 외우지 마요. 494년에 평민들이 데모해서 야 그러면은 귀족아 니네끼리 살아라. 우리는 가출해가지고 성스러운 산에다가 평민의 나라를 세우겠다. 데모를 하죠. 이거를 따라해볼게요. 성산 사건이 발생하죠. 그러면 귀족들은 마탱이 가죠. 왜냐? 평민들이 다 성산 가버리면 귀족인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성산 사건이 나자마자 BC 494년 사과하면서 평민들에게 권력을 주는데 제일 중요해요. 바로 무슨관 제도를 만들어줘요. 호민관 제도. 이 호민관은 뭐냐? 원로원이나 집정관에서 평민들에게 불리한 법을 만들면 이 호민관이 그 법은 인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법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호민관이 있다는 건 평민의 권리를 지향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무려 몇 명이에요? 10명이야. 당연히 평민만 호민관이 될 수 있고 내가 알아봤더니 이 사람들은 신체를 절대 건들면 안 돼. 체포도 할 수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완전히 신체 불가침이야. 그리고 나서는 BC 470년쯤에 또 뭐를 만들어주느냐? 원로원처럼 평민들이 앉아서 회의하는 열반. 무슨 애를 만들어줘요? 평민회. 그러면 원로원은 누구만 앉아있는 거야? 족발이야, 귀족이야? 귀족만 앉아있다면 이 평민회는 누가 앉아서? 평민이 앉아서 이제 회의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한 450년쯤, BC 450년쯤에 자 따라해볼게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12표법이라는 걸 만들죠. 뭐냐? 돌기둥에다가 이렇게 법을 새긴 거지. 왜? 법은 귀족들이 만드는데 자기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니까 니네 멋대로 해석하지 말라고 법을 귀족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로마 최초가 중요하죠? 정말 중요해요. 로마 최초로 돌에 새긴 무슨 법? 성문법이 나온 거야. 그리고 나서는 100년 흘렀어요. BC 360년쯤에 잘 볼게요. 리퀴니우스라는 사람이 법을 하나 통과시키죠. 내용이 뭐야? 대통령인 집정관 중에 무조건 한 명은 어서 뽑는다. 평민에서 뽑는다. 그리고 나서 BC 한 280년쯤에 제일 중요한 거 때려볼게요. 호르 텐시우스 법이라는 걸 만들죠. 내용이 뭐야? 첫째, 법적으로 이제 귀족과 누구는 동등하다. 평민은 동등하다. 한마디로 이제 귀족과 평민이 결혼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평민회에서 통과된 법은 원로원 거치지 않더라도 바로 법으로 집행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드디어 평민들, 중장모병들이 엄청난 권리와 자유를 획득한 마지막 거의 완성된 법이 뭐예요? 호르텐시우스 법이야. 이 법 순서 외워야 돼. 성산사건으로 호민관, 그 다음에 평민회, 무슨 표법? 12표법, 무슨 니우스? 리키니우스, 그리고 뭐야? 호르텐시우스야. 그러면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 법을 지도로 한번 해보자.
지도를 해볼게요. 자, 지도를 그리면, 자,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이탈리아가 이렇게 장화처럼 생긴 거 아시죠? 이렇게. 그럼 로마가 요만했어. 그럼 주변의 도시국가랑 계속 싸울 때마다 중장부방 역할이 커졌겠죠. 그래서 성산사건으로 호민간 제도가 만들어지고, 또 이만큼 싸워서 이겼으니까 평민 많이 죽었겠죠. 그럼 평민에게 또 뭐를 줘야 돼? 무슨 애를 줘야 돼요? 평민애를 줬죠. 그러다가 이렇게 또 넓어졌어. 그러면 전쟁 많으면 평민 많이 죽었겠죠. 또 평민들에게 뭐를 줘요? 12표법을 줘요. 그리고 이렇게 북쪽 다 먹었어. 그럼 뭐를 줘야 돼? 이제 무슨 니우스? 니우스법을 주겠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탈리아를 거의 통일했어요. 거의 통일하면은 무슨 텐시우스? 호르 텐시우스법을 주겠죠.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봐봐. 잘 들어봐. BC 280년에 호르 텐시우스법 되고 10년 있다가 드디어 이탈리아를 로마가 다 통일해요. 봐봐. 그러면 호르 텐시우스법 하고서 10년 있다가 BC 270년에 바로 로마가 이탈리아를 완벽하게 뭐를 합니까? 통일을 한 거야. 그럼 이거 외우지 말고 어떤 의미야? 귀족들이 권력을 양보해서 평민들에게 권력을 줄수록 무슨 통합이 잘 된 거야? 사회 통합이 잘 되니까 여러분 드디어 롯데리아 이탈리아야. 이탈리아를 통합을 한 거야. 이때부터 이제 로마가 좀 있으면 이제 전 지중해 세계를 먹게 되는 계기가 내가 보기엔 이거야. 귀족들. 한마디로 뭐야? 권력 있는 보수파가 뭐를 해야 돼? 양보를 해서 평민들에게 양보를 하면 빈부차도 없어지고 능력 사회가 되니까 그 사회는 발전하는 거야. 근데 21세기 지금도 이렇게 하기가 되게 힘들어. 맞잖아, 여러분. 어떤 선진국이라도 미국도 그래요. 니네 미국에 그렇게 총기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뻑하면 학교에서 애들 막 쏴 죽이는데도 총기 규제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재벌인 총기 재벌이 국회의원, 언론사 여러분 돈 뿌리니까 잘 안 넘어가는 거란 말이야. 지금도 안 되는데 이거를 2000년에 로마가 한 거야. 자, 볼게요. 그래서 잘 나가는 사회는 잘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잠깐만 지도 그려볼게. 자, 그러면 이게 이탈리아고 이 그리스 지역이고. 자, 해볼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호르텐시우스까지 해가지고 로마가 하나의 점이었다가 이렇게 이탈리아를 다 차지했어요. 그럼 이탈리아 아래 마피아의 고향인 나 잘 시칠 거야. 시칠리아라고 들어본 적 있죠? 자, 물어보자. 여기에 자, 무한복습 옛날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있었죠. 자, 따라해보자. 무슨 키야? 페니키아는 첫째, 해상무역. 해상무역으로 오리엔트 문화를 서방에 전달시켰다. 그리고 무역하느라고 쉬운 글자, 표 문자를 만들어서 무슨 벳의 기원이 됐다. 알파벳의 기원이 됐다. 또 하나, 페니키아는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식민도시를 많이 세웠다.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 시작해볼게요. 잘 봐봐. 여기 아프리카. 지금의 티니지에 이 페니키아가 나라를 세웠어요. 그 나라를 따라해보자. 카르타고라고 불러요. 무슨 타고? 카르타고. 그러면 페니키아는 북부 아프리카에다가 거대한 무슨 도시를 만들었다? 식민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게 무슨 타고야? 카르타고야. 물어보자. 현재 미국을 개척한 게 누구야? 영국이죠. 그럼 질문. 현재 영국이 더 세요? 미국이 훨씬 세요? 미국이 훨씬 세지. 그러면 페니키아가 카르타고를 만들었지만 나중에 페니키아보다 카르타고가 엄청 세가지고 얘네가 지중해를 다 먹는 거야. 그러면 로마 입장에서는 지중해를 가져야지 여기저기 정복할 텐데 지금 무슨 타고가? 카르타고가 지중해를 다 먹고 있는 거야. 그럼 로마 입장에서는 이제 통일했잖아.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지중해를 먹어야 되겠지. 누구랑 한판 붙어야 돼. 카르타고랑 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해볼게요. 그래서 결국 나오진 않지만 봐봐. 요 시칠리아 가지고 카르타고랑 로마가 싸움이 나요. 요 시칠리아가 원래 카르타고 반, 로마 반판이었는데 내전이 나니까 카르타고는 자기 거라고 하겠죠. 로마는 자기 거라고 하겠죠. 그래서 무려 거의 얼추 80년 동안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을 따라해볼게요. 봐봐. 자, 봐봐.
재밌게 해보자. 자, 이탈리아가 통일되기 직전의 마지막 법이 BC 280년에 호르 텐시우스 법이었죠. 이걸로 봐봐. 귀족과 평민이 동등해지고 평민의 법이 원로원 거치지 않고 법이 됐죠. 그래서 사회가 통합되니까 BC 270년 드디어 로마가 뭐를 통일했어? 이탈리아를 통일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이탈리아 통일했으니까 뻗어나가려는데 누가 걸리적거려? 원장님이야? 카르타고야? 카르타고 걸리적거리죠. 그래서 딱 10년만 빼봐. BC 통일한 지 10년 만에 264년에서 BC 146년 얼추 몇 년간? 80년간 자 따라해볼게요. 지중해를 두고 로마와 무슨 타고가? 카르타고가 무려 80년간 싸운 카타르고. 자 원래 이게 조금씩 이름이 바뀌어요. 옛날에 카타르고였는데 어떤 분이 잘못 써가지고 카르타고가 됐다고 개뻥해요. 자 결국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을 자 따라해볼게요.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무슨 전쟁이라 불러요? 포에니 전쟁. 잠깐 왜 포에니냐 알려줄게. 카르타고 세운 나라가 무슨 키아야? 페니키아죠. 요 페니키아를 라틴어로 포에니라 그러는데 로마 말로. 그래서 결국 포에니 전쟁은 뭐냐? 우리 로마가 페니키아랑 싸웠다. 왜? 카르타고 세운 나라가 원래 페니키아니까. 그래서 요 포에니가 페니키아라는 뜻이야. 그래서 몇 차? 1차, 2차, 무려 80년간 몇 차를 싸워요? 3차를 싸우는데 요 2차 때 하마터면 로마가 망할 뻔했어요. 왜냐? 이거 상식이야. 카르타고에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무슨 말? 한니발 장군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자, 선생님 요거는 좀 바쁘지만 얘기 좀 해줄게. 자, 이건 좀 바쁘지만 얘기 좀 해줄게. 자, 보자 여러분. 니네 그 이탈리아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자 볼게요. 요게 로마잖아. 요게 카르타고면 배 타고 싸우고 이렇게 싸야 되는데 이 한니발이 완전히 천재야. 여러분 저 언니가 가고 싶어하는 여기 알프스 산맥 아시죠? 사람이 건널 수가 없대. 저당 지금도 니네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자가용으로 갈래도 막 아찔해. 그런데 요 한니발이 5만 명의 병사랑 수백 개의 무술끼리 코끼리를 데리고 아이디어가 뭐냐? 카르타고에서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요로 가서 알프스를 넘어서 여기를 치는데 이거 쉬울 것 같지? 이거 지금 걸어서 미국 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아무도 상상을 못 했는데 한니발이 바로 어디야? 알프 여기까지 가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 수많은 이민족이 살고 있었거든요. 여기 있는 민족이랑 수십 번 전투를 해서 알프스 여기를 친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야? 로마 군사는 다 여기에 몰려 있었거든요. 텅텅 빈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로마 망하기 직전인 거야. 그래서 또 하나 야사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로마인 이야기라고 이게 시오노 나나미라는 아줌마가 쓴 거였거든. 거기에 기억나는 게 이 한니발이 천재인 게 뭐냐? 로마군을 다 죽인 다음에 5만 명이 로마군 복장으로 갈아입는 거야. 그러면은 그 뭐야? 카르타고 군인지 모르지. 그럼 저기서 5만 명 로마군 오면 같은 군대니까 오갱기 됐을까 가까이 가니까 카르타고야. 또 찔러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가 멘붕인 거야. 로마군으로 옷을 갈아입어서 아군과 적군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하느냐? 로마가 결단을 내려요. 원래 여러분 서양이나 동양이나 모든 남자의 상징은 수염이었어. 수염 없는 동양, 서양은 다 필요 없고요. 남자는 무조건 수염을 길러야 돼. 그래서 수염이 남자의 상징이라 수염을 딱 잡으면 무조건 결투야. 근데 갑자기 로마가 나라 망하기 직전이잖아. 안 되겠다. 막 울면서 모든 로마 남자들은 수염을 깎아라. 그러면 수염을 깎으면 카르타고는 절대 안 깎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 로마 모든 남자들이 이때부터 수염을 깎은 거야. 그래서 이제 로마 영화 보면은 다 연도돼 있지. 그 누구 때문에 그래? 한니발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누구더라? 스키피오 아프리카 누스라는 장군이 있어. 이 사람이 로마에서 싸우면 우리가 진다. 차라리 병력을 가지고 카르타고를 쳐들어간 거야. 그러면은 요 한니발이 거의 로마 먹기 직전인데 전화가 온 거야. 로마가 카르타고 본진을 쳐들어갔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니발이 막 울면서 나라 구하러 갔는데 여기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에게 져서 이제 완전히 이긴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아프리카라 그러죠. 이 사람 이름에서 따온 거야. 재밌죠? 그리고 3차는 뭐냐?
완전히 망한 카르타고를 완전히 더 망하게 한 게 그냥 3차야. 그래서 포에니 전쟁 이후로 로마가 봐봐. 요 지중해 여기 바다를 먹었죠. 요 지중해를 서쪽에 있는 지중해들. 무슨 지중해? 서지중해를 완전히 먹은 거야. 그리고선 이제 바닷길을 얻었죠. 해보자. 그러면 포에니 전쟁 이후에 어디를 가느냐? 배 타고 그리스를 먹어요. 오호, 잠깐만. 로마가 어디도 점령했다. 그리스도 먹고. 또 하나, 여기. 알렉산더 대왕의 무슨 돈이야? 마케도니아 아시죠? 무슨 돈이야도 먹어요? 마케도니아도 먹고. 여기. 지금의 터키죠. 소아시아도 먹고. 여기도 먹고. 나중에는, 아주 나중에는 이집트까지 먹어서 여러분 바로 지중해 근처를 다 먹게 되는 로마 제국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죠? 그래서 로마사에서 제일 중요한 전쟁이 10번. 무슨 애니 전쟁? 포에니 전쟁. 그 중에 유명한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 이 사람을 깐 사람 누구야? 누구? 아프리카누스. 그쵸?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자,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로마가 거의 지중해를 많이 먹었죠. 자,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 이거 외우지 말고 제 얘기 들어보세요, 여러분. 갈수록 지도가 이상해지네요. 자, 해볼게. 자, 로마가 봐봐. 요만한 점이었죠. 도시국가였잖아. 근데 이탈리아반도 먹고, 그쵸? 카르타고 먹고, 아직은 이집트 못 먹었어요. 그 다음에 어디 먹었어? 그리스 먹고, 소아시아 먹고, 요렇게 먹고, 나중에 요렇게까지 먹는단 말이에요. 영국도 일부를 먹어. 그러면 식민지가 많이 생긴 거지. 이 식민지를 따라해볼게요. 무슨 주라 불러요? 석주야. 그럼 본토보다 한 열댓 배 커진 거지. 거의 알렉산드로만큼 먹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볼게요. 석주에서 값싼 곡식이 들어오고 엄청나게 많은, 따라해볼게요. 오해야 노예야. 노예가 들어오는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때 여러분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농민을 무슨 농민이라 불러요? 자영농민 들어본 적 있죠? 이 자영농민을 우리가 흔히 로마의 무슨 민이라 불러요? 평민이야. 근데 이 사람이 자영농민이 아들이랑 무슨 모병이 돼가지고 중장 모병이 돼가지고 전쟁을 20년을 치렀어. 치르고 고향에 왔는데 20년 동안 농사를 안 졌더니 농토가 황폐해진 거야. 그래서 노예 5명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문제는 뭐냐? 귀족들은 거의 다 무슨 군이었어? 장군이었죠. 그래서 땅을 정복한 다음에 작게는 경기도, 크게는 한국, 더 크게는 대한민국만큼 땅을 하사받아. 그럼 해볼게요. 중장보병으로 참여했던 우리 아빠는 5명의 노예를 가지고 왔어. 그런데 귀족 장군은 해보자. 한반도만한 땅을 선물로 받고 노예가 50만 명이야. 그러면 노예들은 월급 줄 필요 없죠. 그러면 요 대농장에다 노예 가지고 농사시키면 쌀 가격이 엄청 싸겠죠. 이거를 따라해볼게. 자, 갑자기 로마에, 자, 한글로 써볼게요. 귀족들이 운영하는 무슨 농장이 나와요? 대농장인데 요거를 써볼게요. 그렇죠. 자, 방해하지 마. 라티, 이거 제일 중요하죠. 라티 무슨 디움? 푼디움이라는 세계사에서는 장원, 국사에서는 대농장이라고 부르죠. 같은 말이야. 개인이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는 걸 대농장, 장원, 라틴어로는 꼭 집어서 무슨 푼디움? 라티푼디움이라 부르는 거야. 그러면 라티푼디움의 가장 키워드는 뭐냐? 2가지야. 엄청나게 큰 무슨 농장? 대농장인데 더 중요한 거. 누가 농사를 짓는 거야? 노예가 농사를 짓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귀족은 갈수록 무슨 벌이 돼요? 재벌이 되죠. 야, 지금 돈으로 1년에 1조를 버는 거야. 그거 돌아가 보자. 나 중장보병이야. 다시 집에 돌아와서 5명 노예 가지고 농사를 졌어. 그러면 쌀 한 가마에 10만 원에 팔아야지 수지가 맞는데 라티푼디움 대농장은 노예가 50만 명이죠. 인건비가 안 들죠. 쌀 한 가마에 10,000원이야. 그럼 니네 같으면 10만 원짜리 먹겠니? 10,000원짜리 먹겠니? 10,000원짜리 먹겠죠. 땅도 황폐화되고 노예 노동과 대농장에서 라티푼디움에서 곡식이 싸게 나오니까 농사져야 적자야. 그럼 어떻게 돼요? 파산되는 거죠. 그럼 땅 버리고 어디 가요? 도시로 가버리는 거야. 그럼 뭐 하겠어? 실업자 되거나 그냥 막 멍하니 앉아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이제 무슨 농이 몰락해? 자영농이 몰락하니까 군대 갈 사람이 없죠.
무슨 보병이 없어져요? 중장 보병이 없으니까 나라가 약해지겠죠. 그런데 봐봐. 근데 귀족들이 양보를 해야 되거든. 갑자기 로마가 변해요. 봐봐, 잠깐만. 성산 사건으로 해보자. 호민간제도, 평민의 12표법, 리키니우스, 호르텐시우스 다 누가 양보한 거야? 귀족이 양보하니까 사회가 잘 나가죠. 그런데 봐봐. 갑자기 대제국이 되면서 그때 원로원이랑 자 재밌게 들어볼게. 그때 원로원이 연봉이 100억이라면 지금 연봉이 1조 3조야.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죠. 100억일 때보다 돈이 많으니까 양보를 더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라티푼디움 귀족들은 너무너무 부자가 되는데 대다수 무슨 놈이 몰락을 해요. 자영농이 몰락하니까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 거야. 근데 원로원이 양보해 안 해? 안 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뭐가 발생하느냐? 자, 해볼게요. 미리 해보자. 나중에 이 최근에 이런 것 때문에 망한 제국 있죠. 러시아 제국은 유럽 사회에서 농노가 있었잖아. 그럼 농노를 빨리 해방해야 되는데 끝까지 안 하다가 결국 러시아 제국 망했지. 맞잖아요. 하나 웃긴 얘기 해보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아니 아시아에서 드물게 민주주의가 되고 산업화가 된 나라가 해보자. 한국, 일본, 대만이에요. 공통점이 뭘까? 토지개혁을 했어. 2차 대전 끝나고 그 지주들이 그렇게 반발했지만 토지개혁을 했더니 자영농이 등장해서 니네 할아버지 혹은 증조 할아버지들이 다 우리 할아버지 머슴이었다가 예를 들면 우리 할아버지 머슴이었다고 쳐보자. 머슴은 자식들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마이크가 튀네. 미안해. 마이크가 튄 거야. 이씨, 이거 트름 아니야? 너 트름 생각했지 지금? 약간 마이크 너한테 좀 맞잖아 이때. 자, 여하튼 갑자기 나왔어. 미안해. 그러고 생각해봐. 니네 증조 할아버지가 거의 소장농이었다가 토지개혁으로 땅을 받았어. 그럼 할아버지 어떻게든 중학교까지 보낼 거야. 그럼 할아버지도 땅 이어받았지. 그럼 새마을운동 해가지고 어떻게든 니네 할아버지들 또 고등학교 보냈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 최소한 고등학교 대학은 나와서 어떻게 해요? 산업화되고 직장 가니까 중산층이 된 거잖아요. 근데 토지개혁을 안 한 나라는 지금도 되게 못 살아요. 후진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로마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자, 해볼게요. 자, 그러면 라티푼디움으로 빈부차가 커지고 자영농이 몰락하고 야, 이거 현대사회도 지금 이런 게 벌어지고 있거든. 미국이 지금 되게 위험해. 그거 알아요? 미국의 빈부차가 어마무시해요, 여러분, 지금. 옛날에 60년대, 90년대 미국 영화, 이런 거 못 느끼니? 90년대 미국 영화를 보면 벌써 화면도 되게 밝고, 뭐랄까, 옷도 더 지금보다 깔끔한 거. 사람들도, 아저씨들도 커트 탁 치고, 아줌마 주부들도 이쁘고, 뭔가 화면도 밝고 했는데, 지금 미국 영화 보면 다 우울해. 헝거게임 해가지고 애들 막 반란 일으키는 거 하고, 아니, 잘 생각해봐. 약간 이상해. 왜? 얘네 그 유튜브에 캥싱턴인가? 워싱턴 근처거든? 렉싱턴 근처야. 거기 6,000명의 마약 중독자가 있는데 그 유튜브가 수백 개 올라와 있어. 멀쩡한 백인, 흑인, 중산층들이 마약에 빠져서 거기서 마약에 취해서 이러고 있는 게 보여. 근데 어떻게 선을 못 대? 중산층이 지금 마약 중독 걸려 있는 거야. 여러 가지 이유로. 해볼게요. 그러다 보니까 해보자. BC 130년 전후에서 해볼게요. 그라쿠스 형제가 등장해서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진짜 중요해요. 그라쿠스 형제인데 형이 아마 티베리우스가 있고 이게 형이고 동생이 아마 가이우스야. 그래서 큰형을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동생을 가이우스 그라쿠스인데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그라쿠스는요 태어날 때부터 다이아몬드 수죠. 로마에서도 완전히 킹깡짱 귀족 가문이에요. 그럼 귀족 가문이면 라티푼도 있고 사치와 향락을 할 텐데 이 사람이 형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전쟁터 나가다가 지방 내려가는데 깜짝 놀란 거야. 농민들이 굶어 죽고 있는 거야. 그럼 봐봐. 그럼 얘는 예를 들어 볼게. 재산이 5조야. 장군이야. 원로원이야. 그러면 여러분 노비가 수십만 명이고 재밌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그라쿠스가 로마 망하겠다. 지금 중장보병 중산층이 몰락한다. 해서 개혁을 하는데 두 가지를 해요. 해볼게요. 하나가 뭐냐면은 농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야
몰락한 농민들에게 토지를 줘서 다시 무슨 농을 육성하자. 자영농을 육성해야지 자영농한테 세금도 걷고 얘네가 무슨 보병이 돼? 중장 보병이 돼야지 어떻게 해요? 로마 군사력이 세지겠죠. 농지법을 탁 주장을 해. 근데 교과서에 뭐라고 써 있느냐? 원로원 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를 개혁한다는 문장이 나오거든요. 요번에 이베스트간에 자세히 써 있어요. 설명을 해줄게. 그라크스 개혁이요. 급격하지 않았어. 뭐야? 원로원아, 니네 토지는 뺏지 않겠대. 괜찮죠? 뺏지 않고 뭐가 있느냐? 로마 국가의 토지를 무슨 지라 불러요? 공유지. 이거는 개인 게 아니잖아. 그런데 봐봐. 이 원로원 놈들이 자기 땅, 라티푼지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욕심이 많느냐? 요 공유지는 다른 말로 국가 소유잖아. 요 원로원 애들이 자기 노예들을 시켜다가 공유지를 불법 점령해서 예를 들면 100만 평, 200만 평을 다 원로원이 먹은 거야. 그럼 이 땅은 원로원 거 아닐 거야? 원로원 게 아니죠. 그럼 이거야. 나도 몰랐거든. 원로원의 땅을 뺏어서 농민 주자는 게 아니야. 니네 건 그대로 놔두겠다. 놔두는 대신에 야, 인간적으로 이거 공유지인데 이거 니네 거 아니잖아. 여기서 빼라. 빼서 요 공유지를 농민에게 주겠다니까 원로원이 개지랄 떠는 거야. 야, 말도 안 되지.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뺏겠다면 승질할 만하지. 기득권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니네 땅이 아닌 공유지를 나눠주겠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원로원들이 개지랄 떨면서 어떻게 해요? 그라커스 티베리우스를 암살을 해. 어떻게 암살을 하는지 아니? 나 코미디야. 원로원 회의에서 막 회의하는데 요 그라커스가 야, 원로원 장난가냐? 공유지 아니냐? 이거 빼라 했더니 원래 원로원에는 무기를 못 들고 하거든요. 어떤 미친놈이 욕 좀 할게요. 의자가 센가 봐. 갑자기 발로 의자를 쳐가지고 의자를 부신 다음에 그 의자로 때려 죽여. 갑자기 암살당해요. 그리고선 티베리우스 친구들 300명을 다 죽여. 그 다음 누가 등장해요? 가이우스가 등장해. 얘는 어떻게 해요? 농지법도 하면서 따라볼게요. 이것도 나와요. 곡물법을 추진합니다. 곡물법이 뭐냐? 싼 가격으로 지금 굶고 있는 농민들에게 나라에서 싼 가격으로 곡식을 주자는 게 곡물법이야. 또 귀족이 반대. 왜? 비싸게 팔고 싶거든. 야, 그러면 이거, 야, 로마 망할만 하죠. 그러면 원로원이 완전히 균형 감각을 잃은 거야. 우리 앞에 배웠잖아, 방금. 성산사건 쭉 모든 법들은 누가 양보를 했던 거야. 원로원이 양보를 했는데 그라코스 개혁은요, 나도 몰랐는데 절대 급진적이지 않았어. 그냥 오히려 원로원 애들 기득권을 인정해주면서 조금만 양보를 했는데 이거야. 1000억까지 내한테 야 10억만 내 했더니 길길이 날뛰는 거야. 그 어떻게 해요? 둘째도 죽여버린 더 웃긴 거 뭐냐? 둘째 플러스 둘째의 친구들 3000명을 그냥 학살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라코스 개혁이 끝나버린 거야. 해볼게요. 외우자. BC 130년 라티푼디움 때문에 문제가 커졌죠. 자영농이 몰락하니까 티베리우스, 가이우스, 그라코스 형제들이 개혁을 해서 10번 해볼게. 무슨 법? 농지법, 공유지를 농민에게 주자. 또 곡물법, 싸게 밀가루를 농민에게 주자. 했더니 비참하게 맞아 죽죠. 이때부터 이제 로마는 완전 분열이야. 해볼게요. 바로 귀족들이 사병을 모아서 민중들을 막 때려 죽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평민들도 깡패를 모아서 매를 싸워요. 그래서 이 귀족들 애들을 재벌이자 귀족이다. 벌쪽파. 그 다음에 무슨 파? 평민파가 여러분 거의 몇 년부터? 130년부터 잠깐만 BC 130년부터 사실상 BC 21년까지 매일 싸운 거야. 거의 100년을 싸운 거야. 100년을. 그래서 이쪽이 그러니까 근데 주로 누가 이겨요? 원로원이 주로 이기죠. 근데 계속 평민 중에서 평민 내지 귀족 중에서 혁명가가 나타나면 계속 때려 죽이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요. 1번 타자가 그라쿠스. 나중에 외우지 마요. 뭐 마리우스. 계속 등장하거든요. 때려 죽이고 계속 때려 죽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평민이 딱 더 결집을 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등장한 게 카이사르가 등장을 하는 거야. 그 불만을 가지고 확 뒤집어 엎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런데 이렇게 사회가 혼란하는데 가장 불만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뭐냐? 오해야 노예야. 노예는 더 빡치죠. 맞잖아. 평민들이 굶어 죽을 정도면 노예는 진짜 극악할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대략 BC 73년에서 BC 70년 그라크스 형제가 죽은 지 50년 있다가 사회가 더 엉망이 되니까 이번에는 쿠쿠다스야 스파르타쿠스야. 쿠쿠다스의 동생 스파르타쿠스라는 여러분 노예 출신 검투사가 뭘 일으켜요? 노예 반란을 일으킵니다. 스파르타쿠스의 노예 반란. 그래서 여러분 서양에서는 이 사람을 영웅으로 봐요. 어떤 영웅이냐? 자유의 투사. 모든 사회적 굴레에서부터의 해방자. 그러면 스파르타쿠스랑 비슷한 사람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어떤 애 딱. 쿠쿠다스가 아니라 고려시대 왕우장상의 시가 따로 있냐. 우리 노예들도 노예 해방하고 왕이 되자. 무슨 적의 난? 만적의 난의 스승이 누구예요? 스파르타쿠스가 되겠죠. 같은 느낌이 되겠죠? 자, 해볼게요. 그런데 놀라운 얘기. 원래 로마에도 노예 반란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데 스파르타쿠스 반란은 느낌이 뭐냐? 여러분 로마 자체에는 안전하니까 군사가 별로 없어. 근데 이 스파르타쿠스가 노예 플러스 몰락한 농민들을 5만 명에서 몇만 명, 10만 명 가지고 로마군을 다 때려 부신 거야. 그래서 거의 로마를 많이 먹을 뻔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요 구탱이로 몰려가지고 이거야, 목적이. 배 타고 다른 나라 가서 우리 국가를 건설하자. 막 그렇게 설왕설래 했는데 이때 누가 등장하느냐? 해볼게요. 크라수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자, 보자. 크라수스는 일단 이 사람은 뭐냐? 이 당시 로마에서 제일 재벌. 1등 재벌이고 니네 카이사르라고 알자. 카이사르에게 돈을 엄청 빌려주잖아. 근데 돈을 좀 험하게 어떻게 벌었냐면요. 뭐랄까? 사채업자로 좀 까먹었지. 수업인지. 오늘 앉아. 그래서 너 걱정 많이 했어. 이 여학생이 막 어디 갔냐고 막 책상 없고 막 난동 부리고 막 자기가 그라쿠스라고 그러고. 어디 아팠어? 병원 이거야. 교정 때문에. 아, 애기 교정한 적 있어요? 네. 몇 년 했어? 2년. 아이고, 아버지 돈 많이 들었겠네. 애기는 교정. 아이고, 돈 들겠네. 우리 애기는? 아이고, 돈 들어가는 중이네. 언니는? 이런 제기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저요? 응. 그럼 교정 사무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자, 보자. 그러니까 옛날에 나도 본 건데 그 직장 지금은 이제 좀 민주화가 됐으니까 그런 게 없는데 나 되게 끔찍한 거 봤어. 한 10년 됐나? 강남에 호프집을 갔는데 어떤 기업인가봐. 여기 높은 애가 있고 여기 이렇게 여성분들이 있고 남자 직원이 딱 있는데 나 황당했어. 야, 여기 업타자인데 내가 약간 이 사람 때리고 싶었어. 완전 왕이야, 왕이야. 이 여자는 직원인데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둘이서 막 신났어. 나머지 10명 있는데 한마디도 못해. 둘이서만 얘기를 하는 거야. 둘이서만. 딱 봐도 완전히 뭐랄까, 뭐 그 황제인데 뭐 하여튼간 그때 내가 보면서 와, 내가 진짜 힘이 있으면 너 뭐 하는 놈이야 하고 때리고 싶었다니까. 그게 되게 심했어. 근데 그 중에 어떤 걸 봤냐면은 둘이만 얘기하다가 너 취미가 뭐야? 라고 물어봐서 얘가 대답하려고 하잖아? 딴짓해. 어떤 상황인지 알지? 그걸 계속 하는 거야. 자기 본 적 있어요? 해볼게. 취미가 뭐야? 자, 보자.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자, 해보자. 자, 해볼게요. 그래서 완전히 그라크스 형제 개혁 다음에 노예까지 반란 일으키죠. 스파르타쿠스의 반란까지 벌어졌는데 이걸 막은 애가 누구야? 크라수스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크라수스 말고 한 명이 더 등장해요. 해볼게요. 폼이 아주 좋아요.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 사람은 로마에서 엄청나게 이름난 장군이라 전승을 많이 거뒀는데 이 당시 양로원이에요, 원로원이에요? 원로원이 잠깐 폼페이우스가 너무 잘 나가니까 인기 많아지면 문제가 생길까봐 열나 잘 나가는 폼페이우스를 모함해가지고 많이 깎아버렸어. 그럼 폼페이우스는 지중해 해적도 소탕하고 막 반란도 소탕하고 약간 스파르타쿠스도 소탕을 했는데 계속 더운 밥이야, 찬밥이야. 찬밥이니까 원로원이 있겠죠. 또 크라수스도 원로원이 비어. 거기다가 여러분 서양에서 가장 영웅 중에 하나인 따라해볼게요. 무슨 사르? 카이사르도 원로원이 싫어. 요 얘기 좀 해줄게요. 카이사르는 몰락 귀족이긴 한데 바로 무슨 계열이야? 그라쿠스 정신을 이은 계열이야. 그래서 카이사르의 고모부가 마리우스라고 그라쿠스처럼 농지개혁하다가 맞아 죽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카이사르도 뭐냐? 이대로 가면 로마가 망한다. 왜냐? 원로원이 양보해서 토지개혁도 하고 공물도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100년째 안 하고 있다. 그럼 원로원이 지금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폼페이우스, 크라서스, 카이사르가 군사 10만을 가지고 있어. 왜? 이거 진압하느라고. 그래서 얘네가 몰래 모여서 얘기를 해요. 야, 원로원에 나라 맡겼다가는 나라 작살난다. 지금 자영농이 몰락하고 라티푼디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원로원 300명이 기득권청이라 단 한 놈도 양보를 안 한다. 그럼 우리 셋이서 민중들을 위해서 우리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 우리가 개혁을 하자. 해서 여러분 요 세 명이 권력을 잡습니다. 이거를 BC 잠깐만나 BC 60년 해보자. BC 60년에 요거를 제1차 1명, 2명, 3명이 뭉쳐서 3명이 우두머리가 돼서 원로원을 쌩까고 3명이 정치를 했다. 10번. 제1차 무슨 정치? 삼두 정치가 되는 거야. 이때 민중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왜냐? 원로원이 못했던 것을 폼페이우스, 크라서스, 카이사르가 조금씩 개혁을 하는 거야. 왜? 로마에서는 뭐를 끌어야 돼요? 인기야, 어그로야? 인기를 끌어야지 권력이 유지가 되잖아. 그러니까 원로원이 계속 누구 죽였어? 그라쿠스 죽였지, 개혁 개판했는데 이 삼두정치가 개혁을 하니까 인기가 많아진 거야. 근데 원로원이 조금 없어요. 왜냐? 그전에는 그라쿠스나 다른 사람들이 군사력이 없었잖아. 민중의 지지만 있어가지고 쉽게 때려 죽였는데 폼페이우스, 크라서스, 카이사르 뭐를 가지고 있어? 군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완전히 무슨 합의? 허수아비가 된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런데 동업이라는 게 잘 깨져요, 안 깨져요? 잘 깨지죠. 봐봐. 3명이 있으면 하나가 트질 못하잖아. 근데 해볼게. 이 크라투스가 좀 명예욕이 있어. 폼페이우스 전쟁의 영웅. 카이사르도 꽤 전쟁을 잘하거든요. 근데 크라투스가 전쟁에 별로 이겨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니네 오랜만에 해보자. 파르티아라고 아시죠? 파르티아. 자, 로마와 한나라 사이의 중개무역 파르티아. 파르티아 옆에 무슨 왕조? 쿠션 왕조. 이렇게 연결했었지? 그래서 크라수스가 파르티아를 쳐들어갔는데 짠돌이야. 군사를 5만 명을 데려가야 되는데 돈을 아끼려고 3만 명 데려갔다가 전사해요. 죽는 거야. 죽었어. 죽었는데 괜찮아. 카이사르가 자기 딸 예를 들면 20살을 조금 나이 차가 나요. 55살 먹은 폼페이스에게 결혼을 시켰는데 정략 결혼인데 서로 사랑했나 봐. 그러면 카이사르의 딸과 폼페이스가 결혼했죠. 근데 참 안 되려면 안 되는데 에나타가 죽어. 카이사르 딸이. 그럼 폼페이우스랑 이제 카이사르는 정점이 없는 거죠. 이때 양로원이야, 원로원이야. 원로원이 누구를 꼬셔요? 폼페이우스를 꼬셔서 야, 폼아, 왜요? 카이사르를 까자 했더니 뭐야? 그러고 카이사르를 까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겠죠? 자, 지금 볼게요. 재밌지? 나만 신나는 것 같아. 지금 내가 로마인 이야기를 압축해서 해주는 거야. 그래서 한국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보자. 자, 볼게요. 그러면 또 쥐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리 공부 좀 하겠습니다. 빠방, 시바바바, 빠방, 숑숑숑숑. 자, 여기가 지금 현재 어디예요? 프랑스 아시죠? 이 프랑스를 이 당시에는 갈리아 지역이라 불러요. 갈리아. 그러면 해볼게요. 삼두 정치 하나였던 무슨 사람? 카이사르는요, 요 갈리아 가서 이 넓은 지역을 봐봐요. 놀라지 마세요. 근데 이 사람
거의 이순신급이야. 요 갈리아를 다 통일을 한 거야. 다 먹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카이사르가 자기가 일기를 써요. 내가 이렇게 갈리아를 다 먹었다. 이거 시험에 나와요. 카이사르가 지금의 프랑스 먹으면서 쓴 기행문을 뭐라 그래요? 갈리아 정기야. 그런데 이때 로마에서는 누구랑 손잡았어요? 원로원과 카이사르의 같은 편이었던 무슨우스 폼페이오스가 짱을 잡았죠. 그러면 원로원과 폼페이오스가 야 카이사르 많이 컸다. 완전히 카이사르는 무슨 파야? 민중파. 무슨 파스파야? 그라코스파야. 그래서 카이사르 목적은 뭐냐? 농지법을 하자. 공무법 이거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1차 3주가 끝났죠. 그래서 원로원이 폼페이오스를 꼬셔가지고 원로원파를 만든 거야. 그런데 카이사르가 지금 군사가 한 10만 명이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편지를 써. 카이사르야, 급한 일이 있으니까 군사를 놔두고 로마로 오래. 그 로마 법에 의하면 여기 강이 있거든요. 루비콘 강이라고 여기부터 로마야. 그 요강을 건널 때는 장군이나 병사나 무장을 해제해야 돼. 그러면은 로마가 머리를 굴린 거야. 카이사르가 법을 잘 따르거든. 그럼 카이사르한테 야 잠깐 할 말이 있어 해서 로마 오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면 되잖아. 그걸 카이사르가 눈치를 깐 거야. 그래서 군사들이고 그냥 건너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원로원 폼페이오스 카이사르와 내전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할게요.